세밀한 곳까지 섬세하게 칠해지기 때문에 이 붓을 택했는데 심지어 가격도 싸요. 단점이 별로 없는데 별로 팔지를 않아. 안녕하세요, 예금이들. 아깝지 않은 시간, 아깝지 않은 가치를 더해드리는 입시 미술 강의 깝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색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고, 특히 뉴비들, 입문을 바로 한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좋은 영상입니다. 내가 그래도 짬바가 있지 라고 한 예금이들은 이번 영상 한번 보시면서 테스트 해보세요. 이 정도는 아는지 모르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영상의 순서는 첫 번째, 색칠할 때 필요한 도구 소개, 두 번째, 붓 소개, 세 번째, 채색 시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색칠할 때 필요한 도구 소개입니다. 일단 수채화 도구를 활용해서 색칠을 할 건데요. 내가 입시를 할 건데 뭘 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예금이들이 계신다면 위에서 소개해드리는 영상 보고 오시면 되고, 오늘은 Welcome to Newbie를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정말 기본이 되는 수채화 도구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붓이 필요해요. 저는 루벤스라는 브랜드의 붓을 사용하는데 이게 붓모가 굉장히 탱글탱글하고 꽤 오래 써도 붓 끝이 많이 안 상해요. 그리고 팔레트랑 물감, 저는 신한 수채화 물감 32색을 사용하고 있고요. 팔레트는 미젤로 방탄 팔레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SWC라고 되어 있네요. 신한, 미젤로, TT, 홀베인 등 진짜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각각 물감의 특징들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붓을 닦을 수 있는 걸레 사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냥 집에서 버릴만한 남는 수건 있으면 하나 가져와서 반으로 똑 자른 다음에 하나는 바로 쓰고 나머지 하나는 쟁여놓고 걸레가 지저분해지면 새로 꺼내서 씁니다. 저는 쓰던 거 있어서 그냥 이거 쓸게요. 그리고 물통은 작은 거랑 큰 게 있는데 큰 거는 대부분 책상 아래에 두고 사용하는 편이고 작은 거는 책상 위에 두고 사용합니다. 작은 건 이렇게 칸이 4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칸막이들은 붓을 빨다가 보면 물이 더러워지는데 칸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특정 칸만 물이 더러워지게 만듭니다. 저는 큰 걸 쓰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쓸 때 바닥에 두고 사용합니다. 요샌 큰 거도 2개나 아니면 4개로 나눠져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릴 종이입니다. 종이는 진짜 엄청 종류가 많지만 일반적으로 익숙한 도화지,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종이가 사절 켄트지입니다. 200g 짜리로 그람 수가 높을수록 종이가 두꺼워져요. 이 정도가 수채화 색칠을 하기 위한 기본 세팅입니다. 저는 구매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전문가용으로 쓰고 있는 건데 혹시라도 완전 뉴비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1도 모르겠어서 이 영상 보시는 예금이들은 다이소에서 구매하셔서 연습하셔도 충분해요. 붓은 제가 소개하는 거 구매하시고요. 두 번째, 붓 소개. 제가 소개해드릴 붓은 성능이 좋은데 가격도 싼 그런 혜자스러운 붓이에요. 바로 루벤스라는 브랜드의 붓입니다. 이거 PPL 아니고 내 돈 내산입니다. 예전에는 화홍붓을 많이 썼었는데 화홍붓은 진짜 입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대중적인 붓이죠. 이걸로 메이크업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루벤스로 갈아탄 지 꽤 됐습니다. 갈아탄 이유는 묘사하는 게 굉장히 편해서 갈아타기도 했고 일단 싸요. 이걸 보시면 붓끝이 되게 탱탱합니다. 붓끝이 탱탱하다는 게 뭐냐면 색칠할 때 붓끝이 잘 모인다는 것을 의미해요. 세밀한 곳까지 섬세하게 칠해지기 때문에 이 붓을 택했는데 심지어 가격도 싸요. 단점이 별로 없는데 별로 팔지를 않아. 그래서 2개 정도씩 먼저 구매를 해놓는 편이에요. 하나만 사시려면 근처 화방이나 사무용품 파는 곳 찾아보시면 있을 수도 있어요. 장담을 못하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편입니다. 화홍붓이랑 비교 많이 하는데 가격 비교부터 해볼게요. 화방넷 기준이고 일단 루벤스로 12호, 14호, 16호 사게 되면 7,150원, 화홍붓으로 12호, 14호, 16호 사게 되면 21,100원. 거의 3배 차이가 나죠. 그 다음 호수 비교 12호, 14호, 16호 붓이 있는데 크기 부분에서 거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냥 다른 점은 좀 붓의 길이가 다른 거. 화홍은 붓 길이가 길고 루벤스는 짧아요. 그 다음 성능 비교입니다. 일단 수채화를 할 때는 붓에 물을 묻혀놓고 팔레트의 자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 물감을 섞어서 표현해주면 됩니다. 물과 물감의 비율은 한 물이 6, 물감이 4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이걸 물 조절이라고 말합니다. 생각보다 느낌이 엄청 묽은 것도 아니고 엄청 진한 것도 아닌 그런 느낌으로 칠을 해주셔야 돼요. 아, 나 이런 거 모르겠다, 좀 더 쉽게 알려줘라 할 때 팁 드릴게요. 물감을 많이 하고 물을 많이 해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쓰시면 평타 이상은 칩니다. 물자국 많이 남는 분들은 위에 링크 한번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반투명도 거의 비슷해요. 반투명은 물감이랑 화이트의 비중이 수채화에서 사용할 때 물감 비중이랑 똑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뾰족한 부분들 묘사는 둘 다 잘 되는 편이고 붓에 물을 흡수하는 방식이나 칠하는 정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저는 내 지갑을 생각했을 때 지갑이 덜 가벼워지는,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루벤스를 선택할 것 같아요. 세 번째, 색칠 영상. 그림은 뭘 그릴까 하다가 전 조카들이 있는데 조카들이 조만간 외국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조카들에게 선물 줄 걸 그려보려고 합니다. 포켓몬을 완전 좋아하는데 사실 티티체리를 제일 좋아하지만 제가 포켓몬을 더 좋아해서 포켓몬과 조카를 함께 그려서 액자에 담을 예정이고요. 종이는 사절 캔트지를 잘라서 그려보겠습니다. 종이 자를 때 책상 위에 고무판이나 화판 등을 꼭 대고 자르셔야 해요. 저는 학생 때 그냥 책상 위에 대고 잘랐었다가 책상이 망가지더라고요. 책상은 튼튼해서 뭔가 다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종이를 잘라주고 그림을 그려줍니다. 스케치는 미리 간략하게 떠놓았어요. 먼저 물 조절을 하고 물감을 섞어서 색을 만들고 채색을 해줍니다. 살구색은 잔 브릴리언트라는 색을 사용했습니다. 조카들 얼굴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라데이션으로 볼터치를 같이 넣어줬어요. 그러면 더 쉽게 얼굴을 그릴 수 있습니다. 채색할 때 선을 미리 따고 채색을 나중에 하는 게 있고, 색을 먼저 깔고 나중에 선을 따는 게 있는데 후자가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채색하는 개체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형태를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그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즉 형태력이 필요해요. 저도 후자가 훨씬 어렵더라고요. 꿀팁이 하나 있는데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서 칠하면 계속 형태를 보면서 칠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조카들 선물이라 동화책 같은 느낌으로 귀엽고 둥글둥글하게 그려주려고 합니다. 먼저 밑색을 깔아줄게요. 밑색은 비어 보이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칠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초벌 고유색을 넣어줄게요. EV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연번이는 흰색이니까 살구색에 파란색 살짝 섞어서 칠해주고요. 각각 머리카락이 무슨 색인지, 그리고 1차 명암을 넣어줍니다. 전 동화책 같은 좀 부들부들한 채색을 하고 싶었는데 동화책 같은 채색에서는 큰 명암은 1차 명암이 거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들어가는 색을 칠해주시면서 명암을 풀어주고요. 코를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여기는 조금 더 수정을 해줄게요. 색연필로 묘사를 훨씬 많이 해줄게요. 네, 명암을 넣고 중간 톤을 이제 많이 넣어주면서 밀도를 쌓아줍니다. 화이트를 사용을 해서 빛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잡아주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만지면서 색연필이나 물감으로 추가적인 디테일을 채워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채색하는 방법 관련해서 필요 재료 알아보고 붓 알아보고 채색을 같이 해봤어요. 그림 그리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아깝지 않은 시간, 아깝지 않은 가치를 더해드리는 입시 미술 강의 깝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